쌤, 포스코의 계획은 뭔가요? 포스코는 오는 2050년까지 수소환원 제철 상용화를 선언했습니다. 2007년 상용화에서 15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선 기술인 파이넥스 공법은 수소환원 제철에 가장 근접한 현존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파이넥스 공법이란 기존 제철 공정에서 소결 공정 및 코크스 공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수소를 25%가량 사용합니다. 고로, 즉 용광로가 아닌 유동환원로로 샘물을 생산하는 것도 수소환원 제철과 비슷합니다. 포스코가 파이넥스 공법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수소환원 제철은 하이렉스라 불립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가동 중인 유동환원로 2기의 수소 농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2050년까지 기술을 완성해서 기존 고로를 하이렉스 설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러한 수소 환원 제철을 위한 선결 조건은 안정적인 수소 조달입니다. 모든 고로를 하이렉스로 대체할 경우 연간 370만 톤의 수소가 필요한데요. 포스코는 자체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수소 수요 기업이자 수소 생산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입니다. 2021년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는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철강 회사가 오는 2050년까지 제철 공정에서 100% 수소만 사용해서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95% 줄여야 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쌤, 수소환원 제철을 상용화하는 데 있어 난관은 뭔가요? 제일 먼저 제기되는 질문은 100%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포스코가 수소 제철 연구를 시작한 건 2000년대부터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났지만 기술 개발과 상용화 목표 시점은 여전히 2050년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 시점을 203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파이넥스 기술을 이용해 매년 250만 톤 규모의 철을 생산 중이며 몇 가지 핵심 기술을 더 추가로 결합해서 신속하게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오는 2028년 연 100만 톤 규모의 시험 생산에 착수할 계획이므로 앞으로 6년은 더 기다려야 시험 생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유럽 경쟁사가 개발 중인 방식은 철광석 알갱이, 즉 펠릿을 만드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고 열 손실이 커서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포스코의 기술이 더 효율적입니다. 포스코 앞에는 몇 가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있지만 수소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난관은 제철에 쓸 수소를 어디서 구하느냐입니다. 생산의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 없는 철을 생산하려면 수소도 깨끗하게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시중에서 얻을 수 있는 수소는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로 분류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생산하는 수소 2018년 기준으로 총 1억 1,700만 톤 중 대부분이 천연가스나 석탄에서 수소를 직접 추출하거나 석유 정제 과정 등에서 딸려 나오는 가스를 수소로 전환한 그레이 수소입니다. 수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서 얻는 그린수소의 비율은 1% 미만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수소도 대부분이 정유, 화학, 철강 공장에서 찌꺼기로 나오는 그레이 수소입니다. 포스코는 30년 내로 수소 제철 등에 필요한 그린 수소를 연간 500만 톤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2050년 목표로 내건 국내 전체 청정 수소, 즉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 생산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포스코가 이 계획을 지키려면 대규모 수소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주나 중동 등 외국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또한 포스코만 잘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수소 제철로 바뀔 경우 전기가 대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 제철소가 필요한 전력의 60% 이상을 자체 조달하지만 수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발전용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스코가 근본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청정수소뿐 아니라 깨끗한 전기를 외부에서 대량 공급받아야 합니다.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 개발된다고 해도 어떻게 그린 수소와 청정 전력을 경제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고비는 이렇게 개발한 철의 상품성입니다. 수소 제철 기술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최종 생산 제품의 품질도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할 때 기존 용광로 대신 전기로를 써야 한다고 주문하며 새로운 숙제를 안겼습니다. 전기로는 고철을 녹여서 철을 만드는 만큼 질이 떨어집니다. 포스코는 전기로 가동 시에도 고급 강철을 생산하는 기술 개발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청정수소와 전기를 이용할 경우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난관이 한둘이 아니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악당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포스코도 제철소 태동기부터 환경에 투자해 왔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소 건설 때부터 포스코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환경관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영 여건 속에서도 전체 설비 투자 중 환경 개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까이 되었습니다. 포스코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똑바로 지켜보며 성원해야겠습니다.